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그 전에 올려놨던 거는 이제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올려놓고 있는데 이제 고1 분들하고 고2 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제가 항상 그 댓글에 몇 분 몇 초에 어떠한 설명이 있고 어떤 유형에 대한 거는 몇 분 몇 초에 있다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2분 30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댓글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거길로 바로 이동이 돼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영상을 굳이 다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영상을 짰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항식의 연산은 요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곱셈 공식 일부분과 그 곱셈, 나눗셈은 좀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할 거는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한 겁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면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식이 요게 다항식이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거는 다항식을 두 개를 줬는데 요 다항식 한 개, 다항식 두 개끼리의 덧셈도 되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보면 왠지 이거를 합쳐서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되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네, 이와 같은 식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 중학교 때보다 살짝 엄밀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교환법칙, 분배법칙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다항식에서 성립한다 라는 거를 일일이 사실 보여주고 가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몸에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어떻고 오름차순은 어떻다. 그 다음에 다항식들끼리도 덧셈과 뺄셈이 되더라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안 어려워요. 직접 문제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항식에 대한 계산인데 일단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 요거니까 a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b 자리에는 2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는 요 a는 이거니까 요 a 대신에 다항식을 갖다가 대입만 한다. 네, 요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식을 쓸 때 최고로 강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식을 쓸 때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하세요. 대입할 때는 대입만 a 대신에 a, b 대신에 b, 또 c 대신에 c 여기는 x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괄호와 이렇게 두 개로 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c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들끼리 제각각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y 마이너스 2y 세제곱 네, 요거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 있는 요 안에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요 괄호 안에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y는 그냥 2를 개수로 갖고 나머지 xy 제곱은 마이너스 xy 제곱으로 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네, 요렇게 되네요. 다항식을 계산을 하는 요령은 조금 뭐 복잡해 보이다고 해도 동료항들끼리만 계산을 모아서 각자 줄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요 식에는 해당하는 동류항은 여기 있는 y세제곱 밖에 없어요. 그래서 y세제곱만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얘도 있구나. 얘랑 얘.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y 마이너스 2y 세제곱. 네, 요거는 마이너스 2x 제곱 y, 요 부호를 죄다 싹 다 괄호 안에 거를 바꿔놓고 세제곱 플러스 2y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어딨냐, 여기 있다. 요렇게 소거가 됩니다. 남은 거를 갖다 몽땅 모아서 쓰면 얘랑 얘는 동류항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3x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플러스 xy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쓰시기만 하면 이 전체적으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그냥 이거 계산이 돼? 라고 하는 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뭐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얘는 좀 기네. 좀 긴데 요거를 정리를 할 때 마찬가지로 A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B 자리 마이너스 2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먼저 대입을 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요거를 위에 있는 식을 살짝 간단하게 정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2를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 2b 마이너스 4c. 네,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가운데 거를 계산을 한 b 마이너스 4c.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a 자리에 a 어딨냐,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b 자리에 b 2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네,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류항들끼리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마이너스 7xy 제곱 마이너스 6y 세제곱. 네, 요렇게 됩니다. 되게 고등학교는 역시 클래스가 좀 있네.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굉장히 요 풀이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 다항식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연습하는 거, 식을 다루는 걸 연습을 하는 것만 전체적인 고등학교 수학에서 살짝 긴 풀이 과정 중에 하나고,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쓰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연습해본다 라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과 나눗셈도 다항식들끼리 곱하고 나누는 거. 예를 들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요거는 다항식이죠. 다항식. 그래서 다항식 두 개를 곱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표시를 생략을 하고 요 전체를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쓰더라 라고 하는 거. 요게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곱셈 공식에 대한 전개한다, 식을 전개한다가 되고, 위에 있는 방향으로 식을 만들게 되면 요거는 인수분해 한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항식들끼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살짝만 생각을 해주면 요거를 가령 이렇게 예를 해볼까요? 만약에 12 곱하기 13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3을 세로셈으로 하면 12, 13 여기 숫자 사이에 점 찍고 점 사이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숫자끼리 대각선으로 삭삭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는 1 곱하기 1이니까 1.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2니까 3이랑 2랑 더해주면 5.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1의 자리 수끼리 곱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 해서 15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도수학 방법으로 한 거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인도수학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인수수학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뭐 광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12 곱하기 13이 156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를 살짝 풀어서 1 곱하기 10 더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3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 대신에 x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던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하고 밑에 있던 요 세로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 가장 앞자리 수끼리 곱한 거는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러면 가장 앞엔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하면 3 더하기 2니까 5.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걸 곱해주게 되면 6.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x가 관여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앞자리 수인 얘는 x가 2번 관여했으니까 x의 차수가 x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 그 엇갈려서 대각선으로 곱한 거는 x가 한 번 관여했기 때문에 x 한 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은 x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 네, 요런 식으로 계산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x제곱, 1x제곱에서 1을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얘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156이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나 똑같다입니다. 이게 다항식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했던 숫자의 계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심지어 더 쉬워요. 요거는 자릿수가 올림이 없거든요, 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쫄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숫자를 계산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주면 된다입니다. 네, 이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여기 이 법칙이 어쨌든 그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거 덧셈과 뺄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 이거 명칭이 어떻고 요 용어는 이거는 반드시 중학교 때에서 했던 거를 잠깐 다시 보는 거지만 요거는 지금 다시 만약에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좀 눈여겨서 다시 봐두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전부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는 뭐 숫자랑 똑같이 해도 된다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살짝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는 여기 이렇게 4개를 했습니다. 요 4개는 중학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이제 앞으로 할 거는 5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네. 그죠? 근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몇 개 지울게요. 여기서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난 6번 네, 요것도 지울 거야. 네,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 남는 거는 7번이랑 8번 2개만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뭐 쉬워졌네.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원래 사실 곱셈 공식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모르지 한번 맞춰봐라라고 되게 꼬아서 내게 되면 절대 못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쫄 필요는 없는 게 교육과정서 해설서에서 여기 있는 7번, 8번에 해당하는 곱셈 공식만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요 2개 하나, 둘,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꾼 거는 완전 똑같은 곱셈 공식이니까 2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도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곱셈 공식 변형식 중학교 때도 잘 해오셨을 테니까 여기 있는 곱셈 공식에 대한 고등학교의 변형식도 똑같이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변형식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여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얘를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이 뭉탱이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한다면 여기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한다면 a 플러스 b 앞에 뭉탱이에요. 앞에 뭉탱이 곱하기 a 더하기 앞에 뭉탱이 곱하기 b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분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네,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주면 2AB 플러스 B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위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걸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요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겠지. 근데 요거를 여기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B 곱하기 A를 A 곱하기 B로 쓰면 A 곱하기 B라는 거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A, B의 개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곱셈 공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놓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 번, 원래 사실은 앞에서 항상 이렇게 여러 번씩 4줄씩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야 이거 되게 길고 귀찮네. 항상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건데 그래서 그냥 한번 외워볼래?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게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4번 배우는 데 있어서 요거 좀 골머리를 썩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제가 뭐 인도수학 방법에다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숫자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2개 곱한 거는 여기 제일 앞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엇갈려서 곱한 거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상수항은 뒤에 있는 B와 D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새로 배우게 될 요 2개의 곱셈 공식에 대해서 요것도 직접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한 번 더한 겁니다.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방금 전에 곱셈 공식에서 전개한 것처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을 곱셈 공식에서 여기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2AB에다 2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A가 한 번 있는 거, 요렇게 되는 게 A를 분배한 거고요. 다음에 B를 분배를 하면 A제곱 B 플러스 2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동류항들끼리 모아서 정리를 하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외우셔야 되지만 외우게 되는 방식은 간단해요. 여기 위에 있는 지수만 보면 A 입장에선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여기선 A에 대한 게 없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A가 빵이다,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A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A에 대해서는 차수가 하나씩 줄고 B에 대해서는 차수가 하나씩 늘더라. 0차, 1차, 2차, 3차. 네, 이와 같이요. 네,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된다고 표시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아니면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줄이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다라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곱하기에 대해서 전개를 쭉 해줄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뭉탱이, 두 번째 뭉탱이, 세 번째 뭉탱이에서 결국 한 번씩 뽑아가지고 더하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에서 B를 뽑고 두 번째에서 A를 뽑고 세 번째에서 B를 뽑았다. 그러면 B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A, B 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왜 한 번씩 뽑았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하나의 항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거에서 B를 뽑았을 때는 A를 뽑지 못하죠.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최고차항은 A끼리 뽑았을 때 혹은 B끼리 뽑았을 때의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하나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수가 하나 줄었을 때 요 전체 뭉탱이에서 A 제곱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A, B를 뽑는 경우 또 A, B, A를 뽑는 경우 A,
B지. B, A, A를 뽑는 경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A가 2번, B가 1번 뽑히게 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A제곱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 B 제곱도 똑같이 3번을 뽑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식에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어느 한 문제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매너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아이고, 뭐 되게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요 플러스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바꾸기만 하면 이 전체에 있는 곱셈 공식에 대한 전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짝 지우고 여기 위에 있는 요식 전개한 거 A 플러스 B 위에는 A 플러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이 전체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세제곱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하고 아유 마이너스지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개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동류항들끼리 합쳐주게 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요 B에 딸린 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B가 홀수번 들어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1번, B가 짝수번 들어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2번이니까 플러스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가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호는 풀마 요렇게 꼬여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잘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항식 곱셈에 대한 실전 문제를 3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전개하는 건 그냥 하나하나씩 요렇게 풀어서 노가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면 노가다를 띄면 다 된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x를 분배 법칙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상수항 2를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2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소거가 돼서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네, 이런 식으로 답이 정리가 됩니다.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는 x를 전개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동량들끼리 묶어서 소거를 해주면 요렇게 지어지네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개수는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개를 쫙 다 한 다음에 이 전체에 있는 거를 x 4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딱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를 분배 법칙 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에다가 분배 법칙을 하나 둘 셋 넷 5번 해야 되고 두 번째에도 5번, 세 번째에도 5번, 네 번째에도 5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의 최대값은 4 곱하기 5 해서 20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찾자고 곱셈을 20번 해야 되네요. 그리고 또 20번 한 다음에 여기 x 4제곱이 되는 거를 갖다가 싹싹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x 4제곱의 개수만 찾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입니다. 어떻게 하냐, 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앞에 거, 두 번째 거 여기서 하나씩만 뽑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x 4제곱을 앞에서 뽑았다 라고 하면 뒤에서 만약에 x 세제곱을 뽑았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운데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답은 x의 7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제곱.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4제곱이지 이게 x의 7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큰 수를 곱하면 안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곱해서 4제곱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답은 1만 곱해져 있는 x 4제곱. 네, 요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앞에서 x 4제곱을 뽑았을 때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을 뽑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x 4제곱으로 차수를 맞춰줄 거기 때문에 뒤에서는 1차 항인 마이너스 2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는 4 요렇게 되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해줍니다. 3x는 x를 3번 정도는 해야 이제 x의 4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는 3. 네 번째, 마이너스 2를 앞에서 뽑게 되면 뒤에 있는 x 4제곱 정도로 뽑아줘야 이제 x 4제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x 4제곱의 개수의 총 모두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것만 솔랑 더하면 x 4제곱 플러스 4x 4제곱 플러스 3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짠 지워주고 7x 4제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 다 풀었네 여기서 끝 이렇게 쓰시면 안되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쓰실 때는 개수만 빼서 7이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로 올라오면은 서술형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서술형 문제에서는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너 이거 얘기해 볼래? 라고 했으면 요걸 얘기해야 돼요. 7을 답으로 했는데 만약에 7x 4제곱이다 라고 썼으면 이건 사실 틀린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서술형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점수를 주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 분들도 요거 정도는 1점 까야겠다 아무래도. 네, 요렇게 쓴다면 답을. 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거는 엄밀하게 좀 연습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단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명칭이에요. 명칭. 가장 앞에서 했던 거 쭉 이렇게 쭉 둘러보면 여기 명칭이 어떻다, 그리고 내림차순이 어떻고 오름차순이 어떻고 다항식들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칭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주셔야 돼요.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하는 거는 식 전개는 요거는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을 2개를 이용을 한 건데 곱셈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분배 법칙을 여러 번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에 거 2개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3이 뒤에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그 다음에 있는 세제곱을 썼으니까 다음에는 제곱수만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3x제곱을 뽑았다는 거는 얘랑 얘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x제곱을 만들 수 있는 여기 있는 앞에서는 x제곱을 뽑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3x제곱을 한 번 더 뽑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x제곱의 개수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면 x의 1차 항의 개수는 앞에서 마이너스 3 x를 뽑았을 때 뒤에서는 마이너스 3을 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9x 그 다음에 앞에서 2를 뽑으면 뒤에서는 x를 뽑을 수 있으니까 2x 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주면 네, 이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요거는 그냥 뚝딱뚝딱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하나씩 좀 분배 법칙을 직접적으로 여러 번 해보든 아니면 뭐를 어떻게 써보든 일단 손으로 써서 이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줄 수 한번 연습해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 긴박한 환경에 가게 되면 습관적 사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습관적 사고라는 얘기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푼 그게 모든 경험이 쌓여서 실전, 그 시험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면 눈으로 딱 보고 그냥
대충 이거네. 뭐 이거 공식 적용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꼭 손으로 써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등학교 수학은 손으로 써서 손이 기억해서 손이 푸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문제 보다 보면 손이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에서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익숙해지면 외워지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갈 때는 최대한 부담을 감소를 시키고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외우시고 그거부터 원활하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개를 직접적으로 다 해봅시다. 그러면 EXY 플러스 XZ 요거는 X에 대해서 전개한 거죠. 뭐 이거 첫 줄에다 쓰고 그 다음에 Y X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X를 분배 법칙한 거죠. 그 다음에 EY를 분배 법칙한 거를 두 번째 줄에 쓰면 EXY 플러스 EY 제곱 플러스 EYZ 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Z를 전개한 거를 밑에다 쓰면 ZX X부터 앞에 쓸게요. XZ 플러스 EYZ 플러스 Z제곱 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량들끼리 묶어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제곱이 있는 거를 앞에다 다 몰아서 쓰자. 그러면 E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되고요. XY가 한 번씩 꼬여있는 거는 4XY 그 다음에 YZ가 꼬여있는 거는 4YZ 그 다음에 XZ가 꼬여있는 거는 2XZ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답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를 전개를 하시다 보면 보통 X랑 Y랑 Z가 있으면은 순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맞물려서 해주시는 게 그 복잡한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거는 제곱만 한 번씩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여기 있는 뒤의 식은 ZX라고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 EXZ라고 썼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틀리는 건 아닌데 곱셈공식을 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논문에도 요 밑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게 나중에 동류항으로 정리를 하시기가 조금 더 편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세제곱식이니까 우리 알고 있는 곱셈공식 적용하면 되더라 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공식을 외웠다 라고 하면은 공식을 옆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a세제곱 플러스 3ab 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곱셈공식을 옆에다 쓴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3. 앞에서 A의 역할을 하는 거는 X고요. B의 역할은 EY니까. 근데 그 자리에 그것만 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EY의 제곱, 플러스 EY의 세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하세요. 여기 B는 EY니까. B 자리에다가 EY, B 자리에다가 EY. 마지막 B 자리에다가 EY.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건데 대입할 땐 대입만 하셔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산을 하게 되면 실수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물론 좀 단축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실수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공식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 때는 머리는 공식을 생각 그 다음에 손은 그냥 그대로 대입. 근데 이것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서 3, 2, 6 그 다음에 3, 4, 12 8 y제곱, 세제곱 네, 요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대입할 땐 대입만 하시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것도 전개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곱셈공식의 변형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문제인데 3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곱하기 3y 그 다음에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요거는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부호는 요거를 그대로 쓴 플러스를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거의 세제곱, 뒤에 거의 세제곱 식으로 이용을 해서 x세제곱 플러스 27y의 세제곱이라고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끝내봤는데 앞으로 유튜브에다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는 진짜 좀 간단하게 풀이만 좀 약간 좀 건조한 방식으로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도움이 최대한 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튜브는 영상 전체를 다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뭐뭐 하는 법, 놀라운 실화? 막 이런 거를 썸네일을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한 다음에 조회수 시간을 조회 시간을 확 늘려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광고를 따는데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진도를 나가는 거에 있어서 뭐 광고는 전혀 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이 전체에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볼 수 있도록 밑에다 항상 댓글을 달아서 댓글에 1분 30초의 뭐 이론 설명 뭐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뭐 4분 50초에 유형 3번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찝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